네, 반갑습니다. 8월 19일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낙폭을 확대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네요. 좋지 않죠.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공포감도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또 그렇게 될 것도 같아요. 일단 분위기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매도세를 또다시 5천억 정도 팔아치웠죠. 마지막에 조금 회복하긴 했습니다만 4,500억이나 5천억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세가 좀 확대가 좀 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그나마 좀 지켜줬죠. 상승세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뭐 올랐다고 보기 좀 어렵죠. 근데 일단은 내려간 건 아니니까 일단은 플러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반도체 장비 종목군들이 조금 그래도 강세 좀 보이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자동차는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이런 쪽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모습이어서 이쪽에서 이제 방어가 좀 잘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대신에 이제 원전 섹터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지금 시간이어서도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방산주들, 그 다음에 조선주들, 그러니까 조방원이죠. 이쪽에서 주가 하락이 크게 일어나면서 부담 요소가 조금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시장에 좀 충격을 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일단 그쪽도 시총 상위까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쪽에서 끌려 내려가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나 이런 현대차 뭐 이런 반도체 자동차 또는 2차 전지도 오늘 좀 애매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쪽에서 일단 방어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까지도 같이 하락을 해버리게 된다라면 주가 하락을 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약간 이제 시장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대응들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는 오늘 0.8% 하락입니다. 장중에는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일단 0.8 정도 마무리됐고요. 마감 시점에서 그래도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만 별로 의미는 없죠. 아침 저점을 깨는 모습까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후 시점에서 쏟아지는 물량이 1시경부터 쑥 치고 나왔고요. 막판에 이제 살짝 반등이었는데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살짝 들어오는 거 제외하고는 큰 부담 없고 포지션 변화는 없는 것 같아 보이고요. 외국인들이 팔아먹은 것만큼 기관들이 그래도 매수를 좀 확대해주면서 후반부에 좀 반등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외국인들 매도가 워낙 거셌기 때문에 오늘은 상황이 좋지 않았다 보셔야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좀 받아주면서 막판에 반등이 좀 일어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하락 포지션들을 유지했기 때문에 코스닥도 오늘은 상황이 좋지 않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내려가면 일단 기술적 반등 정도가 나타나는 모습이라서 그런 정도의 반등을 보셔야 되고요. 내일 시장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시장이 약간 변수를 계속 보여주는 이유는 21일 날 있을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또는 그 2차 상법 개정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운 요소고요. 글쎄요.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 조정에 대한 포인트를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이 제대로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매수보다는 관망하시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다고 판단됩니다. 손실을 확대하지 않는 것도 좋은 투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외국인들은 4,500억 순 매도가 나왔습니다. 아까 5천억 정도까지 나왔는데 막판에 500억 정도 줄였어요. 근데 4,500억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근데 기관들은 2,500억 정도 순 매수하면서 참아주긴 했는데 글쎄요. 금융투자가 열심히 매수를 후반부에 들어오긴 했는데 역시 외국인 매도를 다 따라잡지 못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시장에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부담 요인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마지막에 좀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순매도로 마감이 됐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개인들만 매수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시장 자체가 일단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장이기 때문에 충분한 리스크 관리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볼까요? 거래소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보합으로 끝났네요. 7만원.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하이닉스가 빠졌죠? 2차전지 쪽에서는 플러스 전환이 됐네요. LG엔솔루션 0.26 상승 마감됐고요. 오늘 자동차가 좀 올랐죠? 현대차가 1% 정도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KB금융도 방어에 성공했네요. 2% 정도. 어제 5% 빠지고 오늘 2% 올랐어요. 여전히 이제 저항대 아래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아는 1.7% 상승하면서 분위기를 얘네들이 다 잡아줬네요. 그죠? 네.
자, 근데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결국에는 7% 정도까지 빠졌고요. 요게 지금 시간에서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비슷비슷하네요. 네,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 보는데, 일단은 이 하락이 지속되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가 전체로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고점권에서 움직였던 종목군들에게 매도가 쏟아진 형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부담 요소가 좀 생긴 거고요. 조선주도 크게 밀렸죠. 네, 지금 현대중공업이 6% 정도 하락하면서 부담 요소를 키워줬고요. 하나오션도 지금 3% 하락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 추가 조정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좀 해야 되고요. 가장 문제는 이제 원전이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8.6%로 하락 마감이 됐는데 요거는 이제 계속 좀 말씀드렸죠. 네, 추이가 좀 안 좋다. 왜냐면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분명히 물량 털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게 이제 악재를 통해서 또 발현이 되는 모습이고 시간에서 더 빠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에서는 10%까지 빠지는 모습이라서 안 좋다고 봐야 되겠죠. 이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전 쪽 섹터는 당분간 건드리지 않는 걸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전기술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8%대에 마무리된 거지만 시간에 의해서 지금 10%까지 빠지고 있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더 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원전 섹터는 네, 조금 애매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뒤로 넘어가도 지금 자동차 쪽은 좀 반등하면서 분위기는 좋았는데 조선 섹터, 그 다음에 원자력, 한국전력도 지금 5% 빠졌는데 시간에서 어떻게 되나요? 요것도 좀 더 빠지네요. 그죠? 원자력 쪽이 지금 다 안 좋다는 것만 일단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HMM도 빠지고 현대롯데는 방산주 쪽 네, 하락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 그러니까 조방원입니다. 조방원이 다 하락하는 모습이라서 좋지 않네요. 좋지 않습니다. 뭐 방산, 조선 뭐 일단 다 네, 그동안 뭐 영광의 자리를 좀 누렸었는데 주가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조금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고요. 한 방에 쭉 떨어지는 않을 겁니다. 내려갔다 올랐다 반복하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추세를 돌리지 못하면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 쪽도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이제 펩트론 요거는 이제 꼬리를 내고 좀 올라서긴 했습니다만 낙폭이 좀 커져 있는 모습이고요.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바이오 쪽이 오늘 크게 내리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막판에 반등이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부담 요소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 반면에 이제 그 반도체 장비 종목들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워닝 IPS는 5.6%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게임주도 오늘 좀 반등이 좀 있었죠. 네, 그런 부분 좀 있었고. 엔터주 움직임도 좀 나쁘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뭐, 주목받을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고, BHI, 이것도 원전이죠? 이쪽에서 좀 떨어지는 모습들. 일단 오늘 전체적인 상황은, 네, 반도체하고 자동차들이 조금 잘 버티는 거, 그거 제외하고는, 네,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네, 조방원 쪽이 크게 밀렸다라는 쪽으로 해서 부담 요소가 있었다. 이 정도로 체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등락 현황 한번 볼까요? 오늘 등락 현황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코스피 쪽 살펴볼게요. 272개 상승에 613개 하락입니다. 네. 아침하고 비슷해요. 코스닥은요. 여기는 그래도 좀 줄인 건가요? 415개 상승했고요. 1210개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1800개 조금 넘는 종목들이 하락했는데 그 낙폭 자체의 그 하락한 종목의 숫자는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은데요. 그죠? 자, 상승률 한번 볼게요. SN 요거는 이제 신규 종목인데 이렇게 되면 매도를 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사마 네트워크스하고 아센디오 두 개가 오늘 상한가. 나머지는 다 네. 그러다가 말았죠. 14개밖에 안 됩니다. TYM이 9%까지 상승하면서 14개밖에 지금 안 되네요. 상승 종목이요. 이러면은 오늘 좀 처참할 것 같은데 아래쪽 상승 포인트 볼게요. 1.48이요. 아까 1.2 정도였는데 그래도 좀 올라온 편이 요즘 올라온 게 1.48입니다. 여기 ETF 제외하면 실제로 올라온 종목이 별로 없겠다는 얘기잖아요. 좀 답답하네요. 자, 하락률은요. 네, 샤페론부터 해가지고요. 이거 많아요. 하락 종목이 더 많죠. 지금 9%까지 보면은 23개니까요. 하락 종목 숫자가 훨씬 더 많다. 이것도 좀 부담되는 요소가 되겠네요. 좀 내려볼까요? 네, 오늘 3.05. 그럼 마이너스 1.5 정도 잡혀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조방원 쪽 갖고 계신 분들은 마이너스 1.5가 아니라 마이너스 한 3%
10대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계좌는 오늘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은 한 1% 좀 넘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1% 정도 수익률 나왔을 것 같아 보이고요. 일단 뭐 내려간 것보다는 올라간 것도 좀 있었고, 자, 상승폭도 좀 크게 나온 것도 좀 있었고, 수익 실현한 것도 좀 있었고, 뭐 그래가지고 오늘은 한 1% 조금 넘게 수익인 것 같아 보입니다. 뭐 그런 정도인 것 같고요.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죠. 뭐가 됐을까요?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샀네요. 하이닉스, 삼양식품, 크래프톤, KB금융, 하이브 등등등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왔는데 뭐 특이한 건 없습니다. 특이한 건 없고 매도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매도 많이 나왔고요. SNC 신규 종목이니까 그다음에 펩트론, 하나오션, 두산, 하나시스템 그동안 이제 주목 좀 받았었던 종목들을 위주로 그냥 쭉 팔아버리는 모습이 좀 있네요. 그래서 기관 쪽에서 이제 차익 매도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외국인 쪽 살펴보시면 현대차 매수가 1등이네요. 그다음에 현대 롯데 매수 좀 들어와 있고요. 현대 건설도 오늘 좀 많이 빠졌죠? 3.76. 시간에선 이거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저 더 빠질 수밖에 없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지선이나 이런 이평선 이탈하고서 떨어지는 것들은요, 추가 하락이 더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카카오, ABL 바이오, 현대 모비스 뭐 등등등 매수 들어와 있는데, 뭐 특이한 건 없습니다. 외국인 매수 특이한 거 없고, 매도는 하이닉스를 좀 매도를 많이 했어요. 삼성전자하고요. 이쪽 매도를 좀 하면서 시장의 어떤 강약을 좀 조절한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시장을 좀 떨구려는 움직임을 좀 보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펩트론, 현대중공업, 조선방산 쪽 매도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방산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어떤 그 타겟팅 그런 공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약간의 대피처라고 봐야 될까요? 차익 매도로 팔아먹은 것들에 대한 수급의 이동 이런 식으로 좀 나타나고 있어서 분위기적으로는 일단은 그쪽이 방어 역할 좀 하고는 있는데 상황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추가 하락을 예상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 섞인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서두르지 마세요. 매매는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히 바닥을 잡았다 생각됐을 때 그럴 때 진행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최저점을 잡으려고 욕심을 내다 보면 무리수를 두게 되거든요. 바닥 확인하고 좀 올라올 때 그럴 때 따라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좋은 가격대에서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서둘러서 매수하지 마시고 충분히 기다렸다가 대응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돈 다 쓰지 마시고 우리 리스크 관리하느라고 돈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 돈 다 쓰지 말고 잘 들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은 기회가 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돈을 쓸 날이 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요. 자,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